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문제풀이 제3강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 이어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4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10번 문제네요. 자, 10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때 그러한 채권이 소멸되는 거죠. 국세라든가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죠?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다. 원래 민법 규정에서요,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런데 단기 소멸시효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음식점에 있는 외상값이라든가 또 여인숙, 여관 이런 것들은 1년이 되겠죠. 임금 채권은 3년인데요. 연예인들의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이런 것들 민법에서 배우는데요. 국세나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5년이 되겠는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들에게 세금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납세 고지. 역시 고지하게 돼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는 독촉을 하는 경우 있죠. 독촉장 보내는 거. 그죠? 그리고 최고장 보냅니다. 납부 최고. 언제까지 세금 안 내면 뭐 하겠다? 그 재산 압류할 테니 세금 내라 하고 납부 최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부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책에는 없는데 만약에 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세금 못 받은 사람들은 국가가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것을 교부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해달라고 일반인들은 배당을 요구하는 거지만 국가기관은 국가기관한테 교부 청구라는 말을 씁니다. 교부 청구. 그 다음에 압류. 이러한 것들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왔네요. 납세 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같은 말이죠. 독촉한다거나 납부 최고. 그리고 행정기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서 세금을 못 받은 게 있는데 그 강남구에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교부 청구하는 겁니다. 배당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일반인들의 배당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요구. 채권자들이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압류. 이렇게 되면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안 나왔네요. 1번.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자, 10번 별표시 하세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지방세 징수권 시효는 압류 사유로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압류 중단된다고 그랬잖아요. 압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거니까 1번이 틀렸네요. 1번 틀렸어요. 2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소멸시효 5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권 시효에 관하여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 규정에 있는 것을 제하고는 그렇죠?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지방세 징수권 시효는 납세 고지, 독촉, 또 납부 최고 사유로 뭐 한다? 중단된다 나와 있습니다. 또 5번 지방세 징수권 시효는 교부 청구 사유로 인하여 중단. 그렇죠. 교부 청구.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것이 바로 교부 청구가 되겠는데 교부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은 납세 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이런 것들이 중단 사유가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세 총론이 너무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한 문제는 좀 열심히 하면 맞을 수 있는데 한 문제는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온 내용 살펴봤죠? 시중에 없는 문제들 다양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요 21회 때 출제된 건데 한번 볼까요? 이건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 부과의 출처요.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양도소득세를 말이죠. 포탈했어요. 포탈했다는 건 뭐야? 절세가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탈세했다는 거죠. tax evasion, 탈세했습니다. 탈세. 탈세했다는 거요. 포탈했다는 거죠. 탈세는 위법행위잖아요. 그러고 안 걸려야 되는데 9년 6개월 만에 과세관청이 탈세했다는 걸 적발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제척기간이 말이죠. 양도소득세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다.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평온 공연해야 되죠. 그런데 10년 안에 걸리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추징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다. 제척기간 10년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다. 쓰세요. 상속세 증여세는 15년입니다. 설명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다. 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0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21회 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최초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했고요. 11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13번 문제를 보실까요, 여러분? 13번 문제가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기본법도 얼마나 내용이 방대한지 아세요?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2차 납세 의무자, 본래의 2차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못 내면 누군가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부담하지 않는 것. 한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이죠. 한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들은 연대 납세,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경영 지배 관계자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을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여러분,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과점주주가 되려면 50%를 초과해야 됩니다. 50%를 초과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그 비상장 법인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지배하는 자가 되는데 여기서 50%라는 말 때문에 틀렸죠. 50%를 초과해야 됩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주는요 50% 이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50% 초과니까. 여러분 50%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50%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나 50% 초과라는 것은 50%가 넘어가 된다는 거야. 뭐 50.8%, 51% 이렇게 초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어요. 50%가 아니라 50% 초과를 해야만이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도 포함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여러분, 한 명회사는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인적 구성회사지요. 인적 자원으로 구성된 건데,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도 있고 무한책임사원도 있는데,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없고요, 합자회사 중에서 무한책임사원만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나오는 문제들은 출제 빈도가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문제 전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15번 문제를 소개합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는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된 조세로 구분되는데, 취득에 관련된 조세로서 틀린 것, 취득 관련입니다. 그죠? 여러분, 취득세,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뭐가 있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낼 때, 등록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또 상속세, 증여세는 무상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에 관련됩니다. 또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또 부동산 취득할 때 인지세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가 건물 취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속에는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취득에 관련된 조세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맞고요, 3번도 맞습니다. 4번 중에 거기 지방소득세 나왔죠? 여러분 쓰세요.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들어가는 조세입니다. 보유와 양도.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들어가는 조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비세. 맞죠? 네. 자, 거기 해설 보니까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속에는 지방소비세가 포함되고요,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입니다. 16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모두 몇 개인가? 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총론이기 때문에 여기다 출제가 됐습니다. 모두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쵸?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6월 1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보유에 관련된 조세입니다. 그리고요, 둘 다 모든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세목이다. 이걸 뭐라고 했죠? 당해세라고 써요. 당해세. 2번 당해세입니다. 맞습니다. 모두 세부담에 상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쓰세요. 상한제도는 100분의 150을 두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상한제도가 있습니다. 모두 물납과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물납은 1천만원 초과입니다. 쓰세요. 물납은 1천만원 초과시 가능하고요, 분납은 500만원 초과시 가능합니다. 물납은 1000만원 초과,
분납은 500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납과 분납이 인정됩니다. 모두 인정되니까 4개가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다음 조세 중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조세가 아닌 것. 여러분, 취득세는요 물납제도가 없습니다. 과거에 2013년도까지 분납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폐지됐기 때문에 취득세는 물납과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납과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중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틀린 것. 17회 문제인데요. 자,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출시된 거죠. 상속세 물납제도 있습니다. 증여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물납과 분납제도가 있는 것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납제도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가 되겠어요. 지난 25회 때 출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난 25회입니다. 작년이죠.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납과 분할납부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기억.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요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물납제도가 분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니은 종합부동산세 물납과 분할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취득세 없고요. 니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쵸?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재산세에 포함되는데요.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물납과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19번 문제는 지난 25회 문제인데 다 맞춰야 되겠죠? 정답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인데요. 지난 18회 문제를 기출문제를 수정했어요. 지방세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되는 것. 여러분, 보통징수라는 것은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이 보통징수니까 뭘까요? 지방교육세는요 쓰세요. 보통징수도 있고 신고납부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취득세가 신고납부니까 너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재산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 내죠. 재산세는 보통징수니까 지방교육세도 보통징수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부가징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신고납부.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보통징수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은요 지난 24회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취득세, 여러분 거기 납세의무 확정인 두 가지가 있어요. 납세의무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뭐 할 때? 신고할 때. 하나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납세 의무 확정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그리고 하나는 결정할 때. 그러면 취득세는 뭐지요? 신고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결정할 때. 국세죠. 디귿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결정할 때,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신고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지방세로서 결정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지방세로서 취득세, 신고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결정하는 건 대표적인 게 지방세로서 뭐가 될까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디귿이죠? 지난 24회 때 출제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입니다. 22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인데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 이내에 신고할 때는 정부의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세목은 어떤 걸까? 그죠? 지난 21회 때 나왔는데 뭐가 될까요?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23번입니다. 23번은 지난 25회 때 나왔는데요. 25회 때 나온 문제 볼까요?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골라라. 네. 여러분, 취득하게 되면 뭘 내죠? 취득세 내죠. 또 뭘 냅니까? 농어촌 특별세 내잖아요. 또 지방교육세 내잖아요. 또 인지세 냅니다. 그죠? 그래서 취득 단계에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재산세는 보유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입니다. 인지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취득에 관련된 것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와 인지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5회 때 출제가 됐네요. 24번입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옳은 것. 보유. 보유인데 국세죠. 재산세는 보유인데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면서 국세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상속세는 국세로서 취득,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양도,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취득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했어요. 했고, 그죠? 양도소득세 포탈 문제는 몇 년입니까? 10년이 되겠죠. 자, 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면세점과 소액 징수 면제 적용되는 지방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틀린 것. 취득세는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 출제요. 이하. 50만 원 이하라는 건 포함입니다.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소액 징수면제 제도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소액 징수면제 제도가 없고요.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을 징수하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면제 제도가 있고요.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분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이더라도 6,000원을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별표시 하시고요.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입니다. 틀린 것. 1번.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될 때. 1번이 틀렸죠?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가 되겠죠. 60일은 신고 납부 기한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할 때. 맞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3번, 4번 묶으세요.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 6월 1일.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서 목적세로서 부가세지요. 그죠? 지방교육세.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 다른 세금 낼 때 추가로 붙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거기 세목에 줄긋고요. 세목은 어떤 것일까? 취득세라든가 등록 면허세, 재산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속에는 지방소비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될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 다만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할 때,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를 첨부할 때가 아니라 문서를 라이팅, 작성할 때, 수시부가 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부가세인데요. 틀리게 연결된 것. 여러분, 취득세 낼 때는요, 농어촌 특별세가 납부세액의 10%인데 과세표준 곱하기 2% 한 금액에 10%의 농특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감면시는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요, 납부세액의 20% 붙는데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에 대한 20%가 붙습니다. 다시요. 과세표준 곱하기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에 대해서 산출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붙고요.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20% 붙고, 등록면허세를 감면시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 부과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지방소득세가 10%, 감면시는 농어촌 특별세가 20%인데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가 20%가 아니라 10%인데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소득세는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